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 극단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9년에 2020년 테마를 환경으로 정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기후위기가 이런 코로나를 일으켰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가들은 되게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고 2014년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에볼라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2015년에 우리나라에도 메르스 그리고 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염병들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파괴가 또 심해지고 그러면서 동식물들이 사는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뭔가 동물과 인간 간에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신종 감염병이 한 3년 주기로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와, 이 코로나가 만약에 정복된 뒤에 또다시 코로나가 온다라고 하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제 1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 1년 반 뒤에 또 뭐가 온다는 거죠.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뭐 몇 박스째 사놔야 되는 건가요? 이제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죠. 코로나 끝나도.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후 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요새는 기후 위기, 맞아요.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재앙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감을 갖고 우리부터도 좀 실천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실천하시는 것들 있으신가요? 저희는 사실 막 극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많이 썼잖아요. 막 플라스틱 쓰레기 없애기 해가지고 비닐도 안 쓴다고 장바구니 캠페인하고 또 텀블러 사용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뭐 이런 거 되면서 좋다 막 빨대도 이제 플라스틱 안 써 막 이러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일회용품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집에서 또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플라스틱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마스크도 결국은 다 플라스틱 쓰레기잖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 그런 양식을 바꾸면서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게 환경 파괴, 기후위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진기행님은 뭐 다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천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피곤하게 살고 있는데, 우선 샤워용품 이런 거 다 비누로 쓰고요. 전 샴푸도 비누로 쓰고 뭐 바디워시 이런 것도 다 비누로 쓰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옷을 한 벌도 안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옷을 소비하는 것도 환경 파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새는 다 서유럽 너희 보시잖아요. 저에게 주시는 옷으로 물려주시잖아요. 제가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덩달아서 이 기획님께서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저도 뭔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한 번씩 멈칫해요. 이거 혹시 포장 뭘로 했지? 아니면 이거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요새 아까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도 포장이나 마스크 재질이 생분해 성분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보면 좋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꽤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생분해되는 마스크를 사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태도부터가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배달 음식도 가급적 먹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하는데 조금 채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긴 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뭐 콩으로 만든 고기 요새 시중에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좀 맛보기도 하고 근데 먹을 만한 게 꽤 있더라고요.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도 요즘에 고기 안 들어간 햄버거를 많이 출시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이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게 정말 굉장히 고민이에요.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이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거를 재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세트는 그 공연에 특화되어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여러 공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만들어 놓긴 하지만 대개는 연출의 스타일에 따라서 무대가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저희가 뭐 돈이 많은 극단이었으면 뭐 창고 같은 것도 크게 해놓고 공연에 따라가지고 착착착착 보관을 해놓고 이 공연할 땐 이거 빼다 쓰고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너무 좋겠다. 저희는 그 창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장 최근에 한 게 마음 아프게도 라이더인데 그 공연하고 나서도 다 부서서 버렸잖아요. 그거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제작한 세트가 부서진다는 아픔도 있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쓰레기인데 거의 한 트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한 트럭의 쓰레기를 우리가 또 만들어냈구나 하는 죄책감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기후 재앙 시대에 연극인으로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연극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긴 하잖아요. 그래서 빈무대. 빈무대. 결국 빈무대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무대. 우리 무대 디자이너님들 어떡하시죠? 근데 빈 무대일수록 디자인이 더 잘 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해야 되니까 아예 장치를 안 쓸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장치들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쓰레기로 남기지 않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연극을 하는 우리들은. 다른 데에서는 실천하고 있는 게 없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봤는데 연극계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뭐 근데 영국의 이제 국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돈이 많아서 그렇죠. 공간이 많으니까. 기존 무대들을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서 이 무대 소품이나 이 무대 장치를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그거를 엄청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정말 플랜도 딱딱 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연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그걸 또 보관해 놓는데 우리 같은 영세한극단은 그 계획을 세우기도 좀 힘들죠. 그래서 해외의 다른 아티스트들이 환경에 대한 뭐 운동이랄까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없나라는 것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콜드플레이라는 밴드가 세계 투어를 중단을 했어요. 한국에 내한했을 때 갔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못 간 게 천추의 한인데 그러니까 왜 투어를 중단했냐라고 봤더니 그 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무대 장비 그리고 음향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 연극 세트와 같이 그 세트 시설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번 다 운송이 되면 좋은데 운송이 안 되고 그 현지에서 폐기가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시키기 전까지는 투어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선배격인 밴드가 또 있어요. 라디오헤드라고. 라디오헤드라는 밴드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밴드인데 그 밴드 같은 경우에는 투어를 다닐 때 비행기로 나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들을. 다 배에 선적해서 배로 실어보내고 그리고 밴드의 프론트맨인 톰 요크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이 그런 경향이 심한데 만약에 라디오헤드 같은 대형 밴드가 공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넓은 공연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연장이 도외 지역으로 가 있잖아요.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하니까 공연장으로 가기 위해서 다들 차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가면 또 탄소 배출이 엄청나고 연료 소모도 크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톰 요크가 고민을 하기에는 대중교통이 완비된 곳에서 공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밴드 구성원 본인들도 공연장을 왔다 갔다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라디오헤드가 투어하는 때에 톰 요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목격담이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돼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또 대형 밴드죠. 마룬5라고. 마룬5 같은 경우에는 투어 버스를 이용하긴 하는데 그 투어 버스를 바이오 디젤을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대형 아티스트 그리고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이 아티스트들이 선제적으로 기후
기후 재앙에 대응하는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들춰보면서 저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보게 됐어요. 물론 자본 규모가 커져야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긴 한데 기후 재앙으로 인한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선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토론해보는 것도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전기버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거 좀 개조해갖고 이렇게 무대로 쓸 수도 있다면서요, 버스를. 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버스 티어터라는 그룹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네. 2층 버스를 이제 개조해서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버스 1층이 이렇게 쫙 열리도록 해서 그 안쪽 공간도 무대로 쓸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광장 같은 데 확장되면 이 버스 차체 자체가 벽인 것처럼 쓰는 그런 공연들을 막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내 작은 소극장에서 공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차라리 우리가 극장을 갖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를 그냥 폐기하고 버스를 사는 거예요. 전기버스를 사서 그걸 개조해서 그걸 가지고 전국을 공연을 다니는 거죠. 무대 폐기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월세도 안 나가고.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버스가 가는 곳이 극장이 되는 거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 2층 버스에서 제가 알아봤었는데 한 4억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버스는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전기버스가 요새 얼마 하지? 얼마일까? 전기버스는 4억 5천이래요. 4억 5천. 근데 보조금을 받으면 그래도 한 1억 5천 있어야 되네요. 개조하고 이러면. 근데 뭐 건물 건물 사는 사는 것보다는 것보다는 싸죠. 돈을 벌러 가야겠나요? 각 두당 5천만 원씩 벌어와서 우리 버스를 삽시다. 전기버스를. 근데 생각보다는 도전해 봄직한 액수인 것 같아요. 막 10억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기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세계관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 공연들을 기획하면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구상을 했고 거기에 맞는 연극들을 기획해보긴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했지만 2040년쯤 돼가지고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해서 완전 불바다가 돼서 모두가 살 수 없게 된 그때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점 2020년대쯤에 기후위기를 위한 결단을 하지 않았던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단하는 그런 그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왜 행동하지 않았어? 이렇게 왜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연극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뭐 홍길동 전을 좀 각색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서 배우님께서 저한테 홍길동 전에 관한 뭐 논문이나 이런 책들 선물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써내지 못했어요. 되게 궁금했었는데 컨셉 듣고. 근데 홍길동전은 유토피아인데 우리는 디스토피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디스토피아에 살았죠. 홍길동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디스토피아 속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꿈꿔서 율도국을 만들었지만 율도국에 가기 전까지가 사실은 디스토피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신분적인 한계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 지어가지고 그 디스토피아를 살아가는 홍길동. 그래서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 디스토피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일종의 활빈당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고민은 했는데 아직 못 썼습니다. 뭐 기회가 닿는다면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구상을 더 구체화해보죠. 미래를 표현하면 결국엔 다 디스토피아인 것 같아요. 뭐 희망적인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희망적인 미래를 떠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한 앞으로 향 50년 뒤에는 어떨까? 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화로울까? 근데 그렇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아니, 저도 근데 지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뭔가 확실하게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그런 미래가 올 수밖에 맞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승리호 영화가 딱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주 쓰레기까지 나오는. 실제로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장난 인공위성이 진짜 막 궤도를 떠도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마스크를 없으면 밖에 못 나가는데 거기는 아예 이제 방독면을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걸 보면서 디스토피아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사실 영화가 조금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요? 전 아직 안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정말 CG나 연기나 배우들은 좋았는데 스토리는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클리셰
보니까 범벅이었고 연기가 주연 배우들은 참 좋았는데 어떤 블로거가 써놨던 게 참 인상 깊었거든요. 주연 배우들은 살아 움직이고 다양성이 있지만 그 속에 나오는 그 외국인 배우는 재연 배우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아파트 광고를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그 평이 있었는데 너무 그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안 봤지만 상상이 되네요. 많이 아쉽기는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이 디스토피아 미래를 설정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은 미래를 개연성이 있으면서 하지만 또 상상력을 자극하게끔. 또 너무 말도 안 되면 요새는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이 기후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연출할 때 이런 거를 잘 살릴 수 있을 만한 작품은 없었나 하고 예전 희곡 작품들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사무엘 베케트의 엔드게임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엔드게임에서 보면 부모 세대와 이제 자식 세대 그리고 또 뭐 그 사람의 자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3대 정도로 보여지는 세대가 되게 어두컴컴한 그 지하 공간에서 되게 조그만 창문밖에 없는데 되게 고립되어 있고 어쩌지도 못하는 뭐 현재를 바꿀 수도 없는 그 디스토피아의 어떤 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서로를 파괴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연출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대 장치도 별로 안 필요하고 맞아. 외부를 묘사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도 그 상황이 되게 잘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지상이 너무 뜨거워져서 못 사니까 지하에 들어간 활빈당 같은 지하 세력이 된 젊은이들이 모여 사는 어떤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펼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딱 방점이 찍히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토피아가 왜 디스토피아가 됐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과학자들도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1.5도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늦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안타깝다. 우린 예술가로서 그 경각심을 일깨울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연극도 빨리 기획을 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작품 쓰시잖아요. 저는 아직 조금 멀은 것 같고 작품 쓰실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하나 생각나는데 작년에 출간된 건데 김초엽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먼 미래에 먼지 폭풍이 같은 게 불어서 인류가 거의 다 막 전멸하고 돔 안에 모여서 살고 뭐 이런 건데 뭔가 디스토피아 미래도 그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뭔가 여성들이 연대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연의 소중함 이런 것도 그리고 있어서 뭐 일종의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게? 돔 안에 못 들어가서 외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그 돔이 뭔가 기득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는 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안에 힘없는 사람들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데 먼지 폭풍을 막아주는 식물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발생하는 읽어봐야겠네요. 되게 재밌었네요.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지만 현실도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는 네, 진짜 딱 현실 같았어요. 굉장히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기후재앙 시기에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 위기에 관련된 희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좋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